안녕하십니까. 진실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연휴 마지막 날 밤 판도라는 설 특집으로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도라 유일한 고정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게스트로 오랜만에 찾아주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설 밥상머리 민심을 읽어주실 두 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까지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라마는 우영우, 판도라는 김영우 의원님. 그게 좀 잊혀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김영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수석님. 네. 판도라 유일한 고정이자 터줏대감이시니까 설 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도 또 잘 보내시고 희망찬 또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고정이네요. 네. 영원한 고정으로 안 되나? 유일한 고정에서? 예. 수석님, 일단 어떤 인물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지 이번 총선 변수 누구를 주목하면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존재 자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됩니까? 계속 변수죠. 계속 변수인 네, 거예요? 잘해도 변수, 못해도 변수. 그렇게 해서 구도가 계속 바뀌니까 하여튼 정권 견제 내지는 심판이냐 지원이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구도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선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은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예. 숨어 있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또 이제 오랜만에 네.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공전에 히트를 했던 안동역에서를 대체할 용산역에서. 몰라요, 저는 안동역에서. 뭐, 안동역에서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들으시면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세요? 그래요? 녹화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용산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1월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사과 없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솟고 녹는다 가방끈도 끊어진 밤에 이 기자회견을 안 하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언제 하시나 했는데 기자회견 안 하고 대담으로 바꾸고 대담도 녹화로 바꾸고 그래서 신년 대담도 아니고 구정 대담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방끈 끊어진 밤에는 뭐예요? 가방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 가방. 국민들이 1월부터 신년 기자회견 기다렸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밤에
국민들이 안타까운 내 마음만 속고 녹는다. 아니, 이 모든 소절이 녹고 녹는다도 아니야. 속고 녹는다. 다 의미가 있는 소절이었어요. 뭐 노래는 잘 들었습니다. 아, 저- 노래 잘하셔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네 분의 총평을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네. 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물가 문제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도 짧게 총평을 정리 다시 해주신다면? 달나라 대통령의 얘기 같았어. 달나라 대통령의 얘기 같았다. 뭐 지구상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선 국민과의 그 이격거리를 정말 지구와 달나라만큼 벌려놓은 그런 거고요. 언어나 논법 또 현안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대응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대표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방송 다음 날 5글자로 아쉽습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쉽습니다 and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흔히 쓰이는 약보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 것들 비판적인 질문들 들어왔을 때 혹시나 잘못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략으로 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택수 대표하고 반대 생각인데요. 대담은 대담해야. 소담은 소담하게.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약보합이 아니라 강반전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지지율 안 좋은 그런 상태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때는 여론의 반전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은 좀 파격적으로 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점은 9점을 얻어야 되지 7점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점에 왜 승부수를 안 던질까? 그러니까 판돌아야 되는데 판돌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또 있는데 저는 이택수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 너무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바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 대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듣고 오시죠.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의 공식 첫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왜 그 명품 가방을 받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거는 촬영도 공작이고 지금 터트린 것도 공작이고 그리고 매정하게 못 끊는 것이 아쉽다. 엉뚱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공세를 했다 공세를 한 오히려. 거죠. 정치 공작이라는 공세로 맞받아친 그렇습니다.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다시는 꺼내지 마. 예. 이거 꺼내면 이거는 뇌가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공작이에요. 뭐? 총선 끝나고 보자 했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미 이제 강을 건너고 뗏목을 불태워버린 거야. 그 두 분의 관계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그냥 정치적인 경쟁자도 그냥
악착같이 끝까지 뒷급 발휘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분이 또 마포울에 가서 정청래 잡겠다고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손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감정이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이게 정치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두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저거 안 되는데 하는 게 나오면은 감정이 그야말로 그냥 폭발을 하면서 관계가 이제 더 이제 악화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총선을 치러야 되고 공천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잘 봉합하고 피해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계속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자기 어떤 게임을 벌여요. 공천 때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얼만큼 양쪽에서 인내하면서 힘 조절을 잘 이제 해 나가는 게 그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 신년 대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의 태도와 대처를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본질을 피해가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뜨악하고 좀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모하면 된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 한마디씩. 국민의힘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면 된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롯이 힘 실어주면 된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골프 칠 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빼면 된다. 대통령은 힘을 빼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같은 맥락인데 힘을 빼야 된다. 꼭 제가 그걸 해야 되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디 빠져 계시지 말고 자주 나타나셔서 잘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시다 보면 민주당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함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결정 예상하셨어요? 뭐 저는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이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제도 준연동형제 현행 제도에 대해서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행 제도로 그냥 붙여버리니까 위성정당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간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준연동제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라는 이유는 위성정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뭐든 하지 말자.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서 방지법을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준연동제로 현행제도로 그렇게 귀착된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 예. 이렇게 보는데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까지도 이 대표가 아예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민주당이 그야말로 연합위성정당에 그냥 민주당이 거의 주도하고 다 하느냐, 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인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도 총선 민심, 총선 여론에 하여튼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립을 계속 세게 이 민주당이 갖고 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은 뭐 당연히 뭐 함께 할 수 없는 네. 거고, 그런데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같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국 신당. 세계 진보 정당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그 원내 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국민적 어떤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의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수석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른 정치 세력에서 제기하거나 민주당 바깥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과거를 소환해서 누구 책임이냐 묻는 것처럼 부질없는 게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4강에서 절정 끝에 졌잖아요. 선수들이 인터뷰를 해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그래서 전술에 문제 있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앞으로 클린스만 체제에서 2년 후 월드컵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대답을 해요. 정답이죠. 통상 책임론은요. 공동 책임론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응대를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유 제가 부족했습니다가 맞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이거를 소환해서 따져 묻는 거는 수준도 낮고 과거 문정권의 인사 중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재성 책임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멋있습니다. 아, 이강인 정치권의 손흥민, 이강인. 공관위원장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정무 감각이 제로예요. 따갑게 비판을 하자면 공관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의 도가니 아닙니까? 공천 과정 자체가. 공관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일파만파죠. 기대를 가졌다가 절망했다가 이런 게 이제 공천 과정인데 이렇게 정권 교체의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는 모든 요소들의 총합인데, 총합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것은 공관위원장이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변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모하면 된다. 네모에 들어갈 말 한마디씩 들어보죠. 물러나면 되죠. 아, 물러나면 된다? 그렇죠. 불출마를 포함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본인을 다 내려놓을 때 본인의 욕심, 본인의 희망, 본인의 정치 이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열보다는 통합해야 된다. 이미 나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나가셨으니까 친문 정치인들 정도는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면 된다. 망원경을 들면 된다? 의석수 계산하고 이런 이제 디테일로만 빠지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 대신에 망원경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총선에 변수될 인물 세 번째 인물 배종찬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왜 변수인가요? 저는 이번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쟁력이 당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총선은 한동훈에 달렸다. 한동훈에 달렸다. 총선에 승부를 쥐고 있는 한 위원장에게 들려줄 노래는 예. 준비되셨죠? 윤종신의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오르막길. 오르막길. 예. 가파른 오르막길은 아니고 가파릅니다. 제가 트로트 전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판도라에서 트로트를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르막길. 외모는 성악인데. 네. 아니, 트로트한 나는 뭐가 되라고. 대단한 트로트였죠. 네. 달라질 줄 알았어요. 네. 네. 한 위원장에게 들려줄 노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Everybody 한 걸음만 더
네. 그 자리가 김근식 교수님이 앉던 자리였어요. 자리가 그렇네요. 김근식 교수의 후계자네요. 이 자리가 좌불안석이네요. 잘 부르시는데요? 잘했어요. 김근식 교수 못했나요? 나는 반응 최고였지. 아니 근데 왜 오르막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이번 총선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승리 지향해야 되는, 당선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선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오르막길이 되는 겁니다. 예. 오르막길. 중요한 건 오르막길이라는 게 지금 가사에도 나오다시피 힘든 길이에요. 이 힘든 길을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이겨내야만 본인의 미래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세 번째로는 잘해야 된다. 잘해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는 의미심장한 노래가 되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나이 빼고 외모 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스타일이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적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근데 매사 공격적이, 심지어는 이념 전쟁 또 오히려 요청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항상 타겟을 설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매번 때립니까?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하는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지 저는 의문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중요한 선거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곤란한 것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누가 진짜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도 불리한 것도 그렇게 대응해버리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정치가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민주당이 뭔가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동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총선은 지금 60일 남은 이제 단기전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상황 자체, 시기 자체가 단기전을 치르는 이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동훈이라는 분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팔도 사나이라는 이제 별칭이 생길 정도로 팔도를 다니면서 천하의 이해창 총재 이후에 최고의 지역마다 연고를 강조했던, 예.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옛날의 연고 강조 구태를 다시 시전하시고, 예. 그리고 이 정치개혁 공약이나 혹은 이제 정책 공약 많이 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재탕 삼탕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김세출의 사무총장의 시각으로 상대당이지만 1차 공천 작업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역대 최소 의석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리스트든 한동훈 리스트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을 새롭게 이제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하려면 천상 이제 TK, PK의 현역들을 좀 이동시키거나 파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서병수, 김태우, 조혜진 의원이 옮겨갔잖아요, 험지로.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를 꽂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리스트가 용산 리스트랑 한동훈 리스트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싱크로율 100%는 아닐 거다. 근데 보니까 원래 이제 공격적인 대진표를 짜는 게 이제 야당의 그게 전통적인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거 뺏긴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뭔가 지금. 그러면서 이게 뭐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뭐 정치인들에게 뭔가 이제 기득권을 뺏는 이런 걸로 이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관통하는 게 공교롭게도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서 하는지 몰라도 버리는 지역은 확실히 버리고 공격적 대지표를 짠다. 그게 이제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 뭐 윤희숙 의원이 여기 임종석하고 성동에서 붙어도 제가 보기엔 승산은 윤희숙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역, 버리는 지역은 거기서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이슈, 그다음에 이 대진표를 끌고 나가는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는 의석은 당연히 놓치지 않겠다. 그게 낙동강 벨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서병수 의원이 떠난 그 지역에, 김태우 의원이 떠난 그 지역에 과연 국민의힘이 이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질 거냐? 그렇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 대신 낙동강에 가서 민주당 현역 있는 데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산서 자체는 제가 보기엔 이 셈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이제 진입했을 때 그때 뭐 열풍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입문을 하고 지지율이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처음 입문할 때에 비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아마 건국을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가 훨씬 높았어요? 네. 나는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권력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령 이제 진짜 용꿈을 꾸고 있는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게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가령 다시 국무위원 내지는 뭐 총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인데요. 2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 한번 일어난 상황에서 무엇으로 자기 행보를 할 거냐. 이 점이 마땅치가 않아요. 국무위원이나 다른 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인 한동훈으로 있다가 다시 또 어느 시점인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중고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후에 당대표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나 정치에는 입문한 격이 돼버린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걸 포함해서 제 인생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 변수될 인물 한동훈 비대위원장 꼽아주셨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하려면 네모하면 된다에 한마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하려면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네, 지금처럼 하면서 개혁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쓴소리 계속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뭐 때로 충돌이 있을지라도 계속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지 말아라. 단기전이다. 저희 설 특집으로 준비한 판도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표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기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노래 그리고 여론조사 분석까지 풍성하게 꾸려봤는데요. 명절 후유증 없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